안녕하세요. 저는 관악 청년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로 현재 일하고 있는 이강토라고 합니다. 또 마을과 아이들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마을 테드, 마을에 청년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미숙한 점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유튜브 밖에서는 이제 영상 밖에서는 안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계시고 개 한 마리가 이제 참여해 있습니다. 해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마을에 청년이 삽니다 라는 이름으로 좀 해봤는데요. 제가 관악구에도 이걸 좀 자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걸 좀 해보게 되었다고 하니까 관악에서 너 청년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외관상 그러는 뭐 것들이 청년 같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나이는 99년생 24살이라는 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크게 4개의 단락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마을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 또 마을에서 살아남기, 청년으로서, 그리고 왜 마을에는 청년이 없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을 활동을 좀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다른 청년들하고 시작은 조금 다 똑같아요. 일단은 모든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둘 중 하나는 하죠. 취업을 하던가 대학을 가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졸업 전에 한 거죠. 졸업 전에 했는데, 제가 처음 취업을 했었을 때 제가 받았던 첫 월급이 그 당시에 12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최저임금이 1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고 고졸이니까 우리가 140만 원 임금을 못 준다. 대신에 120만 원이어도 하겠느냐 했을 때 저의 대답은 네,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사실 취업에 굉장히 간절했었고, 또 학교에서 좀 너무 강요를 했었어요. 너는 꼭 취업해야 돼. 취업 안 하면 실패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저는 취업보다는 진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저의 생기부라든지 저의 성적표를 다 뽑아내시면서, 강토야, 네 성적은 절대 대학 못 가.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취업해야 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취업을 했던 곳이 이제 언론 홍보사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간단한 보도자료를 이제 배포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했었는데, 월급 120 가지고 만족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불만족을 했고, 다음 연도에는 내가 여기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좀 가보자 라는 생각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갔는데, 그 당시 들어갔던 대학이 이제 국립대학교,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저의 성적과 제가 실제로 들어갔던 성적은 전혀 달랐던 거죠. 선생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저한테는 모든 대학교는 다 안 들어간다. 너는 탈락이다. 했지만 저는 실제로 당당하게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경영학과 이제 이쪽으로 들어갔었는데, 결국 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졸업하자마자 제 인생은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었어요. 취업도 안 되고 진학도 안 되고 뭘 해야 되지 했던 차에 에랄 모르겠다 해서 남은 돈 몇 푼 가지고 통영으로 갔죠. 통영으로 무작정 내려가서 그냥 무작정 당일에 통영 잡아서 통영으로 내려가고, 통영에 당일에 방 잡아서 석 달을 살았어요. 통영에서 혼자서. 그럼 매일 하는 행동이, 매일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 앞집 할머니랑 인사하고, 그 다음에 커피 콩을 갈고 커피를 따라 마시고, 옥상에서 바다 풍경을 보고, 할 거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바닷가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통영에 뭐 저기 동피랑 그쪽 올라가서 또 구경하고, 그러다 좀 저녁쯤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해 먹고, 그렇게 한 석 달을 대충 살았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치유 활동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치유를 하고 이제 돈이 좀 떨어질 때쯤 되니까 다시 이제 관악구로 오게 되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인데, 저는 기존에 있던 직장하고 기존에 있던 학교가 안 어울린다는 거를 그 통영 3개월 동안 학습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기존에서 직장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거에 만족감을 못 채우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수업에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으니, 그러면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 만나는 일을 해보자. 그때 우연히 관악구에서 그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 거의 유일할 거예요. 청년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청년들도 복지의 대상이다 해서 청년팀이 있는데, 그때 했던 게 그 띵동 사업이라고 청년들이 청년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커뮤니티 만드는 사업이 대부분 일단은 3인이 모여야 되고 그 3인의 동의를 받고 대부분 커뮤니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1인이 커뮤니티 제안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그 복지관에서 막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한다. 1인이 혼자서 거기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겠느냐. 역 제시를 하는 거죠. 이미 만들어 놓고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제 유일한 취미가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해서 지역 청년들하고 사진으로 교류를 하겠다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그때 홍보를 해서 한 1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청년분들이 참여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 분들하고 관악구에 이제 철거민 마을인 뭐 밤골 마을이라든지 또 구로 항동 철길이라든지 또 뭐 샤로숲길 이런 데를 가면서 관악구 지역 사진도 찍고 뭐 관악구 밖 사진도 찍고 하면서 청년들 커뮤니티를 좀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니까 재밌네? 이게 있었고, 두 번째는 사진으로 뭔가를 해도 참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사진은 전문성이 일단 떨어져서 혼자 일단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했던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광화문 광장에 시위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찍어드리자.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그 사진으로 찍어서 외부에 좀 널리 퍼뜨리자. 그런 게 있었고, 다른 두 번째는 을지로 공구거리가 있는데 그 공구거리가 이제 철거 단계였어요. 그래서 철거되기 직전의 모습을 또 상인분들의 모습을 찍어서 이곳이 왜 남아야 되는지, 공구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 철거가 돼서 호텔로 지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공구거리의 역사성을 살아남기는 방법을 좀 찍어보자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준비했던 그 광화문 광장 시위는 저의 역량 미달과 또 참여자들의 그 부담감 때문에 결국에는 못했어요. 대부분의 시위하시는 분들이 자기 얼굴 나오는 건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뒷모습이라도 찍겠다 하면 뒷모습이라도 몇몇 컷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군 해체를 주장했던 단체인데 그 단체는 아예 뒷모습도 안 찍겠다 이러는 거예요. 또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인터뷰를 하는데 왜 시위를 하시게 되었는지, 시위를 하고자 하는 이유, 또 이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싶은 이유, 이런 거를 좀 여쭤보는데, 그 미군 해체를 주장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너는 왜 어린 나이에 이런 시위를 하니? 라는 질문을 하려는 순간 어른분이 등장해서 그걸 막더라고요. 그 질문 답변하지 마! 모른 척해! 그리고 저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시위를 막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의 인터뷰를 막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오히려 나보다 더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이제 접었고, 을지로 공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을지로 공구거리에서 그런 집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한테 제가 매일 공문서를 작성했어요. 같이 협력을 해서 제가 좀 사진을 찍고 싶다 해서 같이 찍어도 되느냐라는 거를 총 두 사람한테 보냈어요. 한 사람은 그쪽 공구거리를 담당하는 시민단체, 또 한 가지는 그 공구거리 상인 대표분한테 보냈어요. 대표분은 웃으시면서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너무 좋다고. 젊은 청년이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통해서 발현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제가 찍었던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너무 잘 찍는다. 우리의 모습을 잘 담았다 해서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시민단체에서 저를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 이유는 저도 지금까지는 몰라요. 결국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안 하게 됐죠, 또. 그래서 저의 두 번째 프로젝트도 무산이 되었죠. 그래서 사진이랑 나는 영이 좀 안 맞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 좀 더 제가 공적인 역할을 해야지만 이분들이 저를 사진을 찍게 도와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떻게 보면 마을 활동가 또는 청년 활동가로서 했던 행위들은 또 실패로 거듭났죠.
혼자서 어떻게든 자립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원상태, 그러니까 직장으로 돌아가자. 개같이네요. 원상태, 직장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직장으로 돌아가더라도 나의 그 커뮤니티 관리라든지 사람들 만나는 행동, 또 사회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장을 들어가자. 그 직장이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모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직접적으로 나중에 처리를 해주세요.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적 기업 1세대 기업인데 거기 들어가서 저는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사회적 경제를 배울 수도 있었고 사회적 기업을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사회적 기업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뻤는데 며칠 지나고 한 몇 달 지나니까 저를 바로 해고를 하시더라고요. 왜 해고할까 하니까 그 기업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인데 지원금 받은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저를 채용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실제로 지원금을 받았고. 그러면 해고해도 되죠. 그래서 해고를 했죠. 그래서 제가 자진퇴사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사회적 기업은 지원을 못 받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이구나를 그때 좀 배웠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싫어할 만한데도 사회적 기업이 그나마 저는 사회적 가치를 발휘하고 제가 만약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면 사회적 가치를 발휘해서 이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또는 마을 공동체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최소 30%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을 또 들어갔어요. 그게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일상예술창작센터라는 기업인데 거기 들어가서 제가 했던 담당 업무는 가치살림 사업이라는 업무였어요. 서울시 가치살림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의 주 목적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일, 또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업무였어요. 정확히는 아파트의 주민 모임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승화시키는 사업이었어요. 이건 딱 제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 보고 또 주민 관리도 해보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그치만 이 사업도 12월이 되고 사업이 종료가 되고 기업이 휘청거리면서 저는 또 해고 대상자가 된 거죠. 또 그렇게 또 이제 일자리를 또 그만두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중랑마을지원센터에 저는 들어오게 된 거고 하면서 이제 사업 준비 기간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사실은 성공했다고는 저는 못한다고 말을 해요. 제 기준에서는 딱히 성공한 프로젝트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실패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충분히 제 나이에 비해서는 많은 활동을 했었고 또 사람을 또 많이 만났었고 특히 저는 3명이 모이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3명 이상의 주민 모임도 만들어 보고 또 다양한 커뮤니티도 만나보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봤고 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관악청년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로서 또 다양한 청년들을 통해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마을에서 살아남기, 이제 저는 마을에서 휘청휘청 거렸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가치, 마을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하냐면 저는 제가 힘들 때 유일하게 토닥거릴 수 있는 게 마을 공동체로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 때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또 외로울 때 같이 친구가 돼주고 그런 게 마을 공동체라 생각을 했고 그런 게 또 커뮤니티고 그런 게 공동체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하고 마을에 계속 살아남는 이유가 그 이유로 보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저 같은 청년이 이 마을에 있어요. 그치만 저 같은 청년이 많을까요? 저와 다른 청년들이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이 더 많을까요?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이 엄청 많죠. 그러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들이 공동체 학습 능력이 떨어진가?
그러니까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마을에도 활동을 안 하는 걸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들은 공동체 학습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적으로 동아리를 가입시켜요. 그러니까 수년간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에 이미 학습되어 있는 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이 특이하게도 졸업을 하자마자 공동체 학습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체험을 안 해요. 지금 제가 있는 곳 바로 밑에 가나고랑 신림동 쓰리룸이라고 있어요. 청년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그 밑에는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가 청년들이 우월하게 많아요. 10배, 100배, 그냥 가정에서 말하면 한 10배 정도 돼요. 어쩔 때는 가나고랑 신림동 쓰리룸에 청년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지만 밑에 스터디 카페에는 청년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다시 원점 돌아가서 청년들한테 너무 강요를 해요. 우리 사회가. 제가 느끼기 바라는. 뭘 강요하냐면 취업 아니면 진학을 강요를 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너는 무조건 취업을 해 이렇게 강요당하듯이 하고 취업도 못하고 진학도 못하면 실패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청년들은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죠. 그냥 집에 틀어박히고 밖에 안 나가고. 왜? 이 사회가 실패자를 정의를 해버렸으니까. 대학 가도 똑같아요. 대학 가도 진학을 했잖아요. 진학했다고 아무도 성공했다 안 쳐주죠. 취업해야지 성공해주죠. 그러면 4년 내내 또는 6년 내내 그 친구는 취업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스터디 카페 가는 거고, 카페에서 카공족이 왜 나오겠어요? 카페 공부하는 족 해가지고 카공족이라고 하는데 카페에서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독서실에서 맨날 공부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보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을에서 이 청년들을 이런 지금 마을과 아이들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통해서 저는 공간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를 대체하든지 여기서 와서 공부를 하렴 대신에 좀 시끄럽게 놀아서 공부해도 된단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끔 쉬엄쉬엄 공부만 하지 말고 여기서 놀아 이렇게 되든지 계속 열려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봐요. 제가 힘들 때 마을을 찾아가듯이 청년들한테도 힘들면 찾아와. 우리가 무슨 종교단체처럼 종교를 권유하거나 그러진 않을게. 와서 힘들면 얘기하고 또 너네 또래 같은 친구들 와서 같이 수다 떨고 해. 대신 문을 계속 열어둘게. 그게 저는 그런 공간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그런 강요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런 공간은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오랑이라는 장소도 너무 많고 청년 지원센터도 너무 많고 또 이런 청년 커뮤니티 시설도 너무 많아요. 많으면 뭐 어떡해요. 이 사회가 그렇게 안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는 솔직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건 마을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마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마을이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청년들의 인식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정부가 하든지 아니면 정말 큰 사람들이 해야지 굳이 마을에서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마을에서는 상시적으로 문을 열어줘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공간의 문을 열든지 아니면 마음의 문이라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청년이 아무 때나 문 두드릴 수 있게 그 정도 준비는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마지막을 해도 되겠네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30분이 돼가서.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오늘 좀 조사를 몇 가지 좀 해봤어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제 조사한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두 분은 그 질문에 답을 들었으니까 맞추시면 안 되고요. 새로운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100%, 최대 100%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될까요?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정답은 1.3%예요. 10%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0.5%보다 높고 0.0001%보다 좀 높은 수치인데 이거를 좋아하면 안 되는 수치인 거죠. 근데 우리 서울시는 사실 10년간 마을 공동체를 준비를 했어요. 1.3%면 성공했다고 쳐야 될까요? 실패했다고 쳐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당연히 실패죠. 실패. 저는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이 실패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서울시가 처음 계획했던 거는 경력 보유 여성,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경력 보유 여성만을 위해서 서울마을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어요. 왜? 여성들 중에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참여하는 성별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은 여성이에요. 여성이 73에서 76% 차지하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다 여성인 거죠. 그리고 40대 이상이 총 88%예요. 그러니까 처음 서울시가 계획했던 경력 보유 여성이 마을 공동체 참여하는 데는 이끄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10년 내내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예요. 10년 내내. 10년 내내 여성, 그리고 40대 이상의 여성들만. 그리고 그 결과는 1.3%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오세훈 시장이 바꾸려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죠. 1.3%를 위해서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을 낭비하는 게 말이 되냐. 거기에 대해서 다들 저는 동의하실 거라 봐요. 오세훈의 주장에 대해서. 오세훈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죠. 특정 성별의 특정 세대만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대다수가 아니에요. 1.3%밖에 이득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때 올해 들어와서 바꾸라고 했던 지시 중에 하나가 청년 비율하고 남성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청년과 중년 남성이 참여하게 설계를 해라. 마을 공동체 사업을. 근데 마을 공동체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아니 어차피 청년하고 중년 남성은 참여 안 해.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정하자. 그렇게 바꾼 거예요. 마을 공동체 스스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아니 오세훈 주장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청년 비율이 낮은 게 사실이고 중년 남성 비율이 낮은 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봐 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 다 안 된다고 발버둥 치면서 아니 우리는 1인 가구로만 할 거야. 왜? 1인 가구 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중간 지원 조직이 능력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약했고 그 다음에 특정 세대, 특정 성별에만 몰입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2013년에서 2017년에 조사한 사례예요. 그 참여했던 비율이 이제 1.3% 비율이잖아요. 거기 중에서 100명 중에 1명꼴로 참여한 거죠. 2회 이상 참여한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해봤어요. 1.3% 중에서 2회 이상 참여한 비율. 정답은 이거 한번 계산을 해주세요. 제가 퍼센트는 못 구했는데 13만 명 중에서 3,700명만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 이상. 2회 이상 했던 분이. 한 번은 땡이요? 이거 한 10%도 안 되는 거죠. 네, 3%. 3%.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체험을 하고 나서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왜? 왜? 서류가 진짜 복잡해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증빙 서류도 다 떼야 되고 엄청 힘드시죠? 증빙 서류도 아 그런 참여를 예타는 물어본 거였어요? 나는 이런 활동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한 서류 증빙하는 활동들. 저는 이런 활동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활동은 아마 더 높겠죠. 근데 서류를 증빙하고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시는 2회 이상 비율이 3,7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하고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연속 지원. 지원 사업에서.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하고 기간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처음에 된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을 마을로 탈바꿈하고 좀 바꿔보겠어 하는 의지로
중간 지원 조직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관에서 내려오는 돈을 받는 사람들이고 관이 내려놓은 수치를 맞춰야 되는 사람이고 결국 그분들은 결과물보다는 수치에만 매달리고 서류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고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영수증은 떼오셨어요? 이 질문이에요. 마을 공동체 잘하고 계시죠? 공동체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밌으시죠? 이게 아니에요. 영수증 떼오셨어요? 증빙서를 제대로 작성하신 거 맞아요? 이 서류 잘못했으니까 다시 써오세요. 이 질문인 거예요. 서류도 너무 복잡할지언정 수치만 또 매달리고 이러니까 누가 마을 공동체 참여를 하겠어요? 그래서 설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고 이때 어떤 이제 마을 활동가가 말했던 거예요.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사업을 촉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류에만 얽매이는 사람이 아닌 서류가 좀 틀리더라도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서류 없이도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돼야지 어느 순간부터는 서류에만 얽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음 연도에 지원 사업을 할 때도 서류 제일 잘 만드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중장년 참여가 낮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서류 잘 작성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니까. 그 다음이 중간 지원 조직이 결국에는 관료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치에만 얽매이게 되고 서류에만 얽매이게 되고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열정은 다 시들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료가 되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한대요. 우리가 옳다, 무조건 따라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다들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없다고 저는 빌어야겠죠. 또 그 활동가분들 하셨던 말 중에 마을 사업이 아닌 마을 활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실패했던 이유는 마을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서울시가 돈을 내려주고 그 돈 내려준 거에 따라서 증빙 서류를 챙기고 그 다음에 매일 활동할 때마다 사진 찍어야 되고 서류에만 얽매이게 되고, 그게 아니라 자유분방한 활동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돈에 억압받지 않는, 지원금이 얼마가 됐든 빵원이어도 스스로 모일 수 있게 그런 마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중장년도 참여하기 힘든데 청년들이 참여할까요? 청년들은 이런 걸 작성해 본 적이 없어요. 참여를 당연히 못하죠. 그 다음에 활동 시간대도 문제예요. 활동 시간대는 평일 낮이어야 돼요. 늘. 주말도 사실 안 돼요. 왜? 평일 낮에 중간 지원 조직이 그때 일하니까. 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연락해야 되잖아요. 청년들은 그때 공부하거나 아니면 일해야 돼요. 중년 남성들도 그렇고요. 그 시간대에 놀 수 있는 비율은 경력 보유 여성들밖에 안 되는 거죠. 또는 가정주부들밖에. 지금까지 말한 거는 또 출처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와 제가 글자를 잘 못 써서 이기 시정과 서울 마을공동체 1기 평가는 제대로 되었나 오마이뉴스 이거를 좀 따왔습니다. 제 주장은 아닙니다. 다 출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좀 더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문을 열어두는 것도 자물쇠를 걸어두거나 비밀번호를 걸어두면 청년들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문만 딱 열어놓고 청년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또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이 아니면 어때요? 또 나이 드신 분들 오면 어때요? 또 경력 보유 여성분들 해도 되죠. 1.3%보다 더 많은 비율이 참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세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매우 쉽게 돈 없이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되었다면 좋겠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